총 206개의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관절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 보니 뼈 하나만 틀어져도 체형이 변하고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라든가 또는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뇌졸중, 심폐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뼈 하나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들. 지금 당신의 뼈는 안녕하십니까? 거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고 눈은 감으시고요. 50g만 딱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시작! 맨발로 서서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으로 50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자,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발을 딛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음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는데요. 아니, 다들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나요? 이동 방향도 거리도 제각각. 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뭐야? 왜 여기 있지? 어머. 난 제자리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뼈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졌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의 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험 참가자 대부분 신체 균형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질환 환자. 최근 5년 사이 목 디스크 환자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특히 척추 측만증 환자 절반이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남 얘기가 아닌 뼈저린 고통.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허리 아프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안 아프는 사람들은 몰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아니라 어깨부터 무릎까지 뼈를 바로 세우고 통증을 잡아 삶이 바뀐 몸신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제가 그동안 아파서 고생했던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삶 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계단 같은데도 별 무리가 없고 살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만들어서 먹는 건 바로 이거예요. 어깨에 무거웠던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법은 이겁니다. 어깨, 허리, 다리, 뼈 건강을 살린 몸신들을 만나봅니다. 허리 통증을 극복했다는 첫 번째 몸신을 만나기 위해 체육관을 찾은 김옥원 아나운서. 자, 이 안에 몸신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오, 체육관 안에서 독특한 걸음걸이를 선보이는 정체불명의 여인. 저분이 몸신일까요? 저 안에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분 계세요. 저분이 분명히 몸신 같아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 이젠 척 보면 몸신인 줄 아시나 봐요. 과연? 저 멀리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은데 혹시 오늘 몸신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몸신 최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았네. 허리 통증 팍팍 최성희 몸신을 소개합니다. 멀리서 봐도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는데 걷는 것도 그냥 제 건강 비결 중에 하나라서요. 언뜻 보기엔 요상한 자세지만 이게 바로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비법 중 하나라는데요. 최성희 씨가 이렇게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살 땐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 난소에 이렇게 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난소 절제하는 수술 받았어요. 그 이후로 몸이 더 급격히 약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아이 변기에 앉히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래서 허리를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이제 통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갑작스러운 허리 인대 손상은 좀처럼 낫지 않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졌고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건강법으로 허리 통증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저 신발도 벗습니다. 아니 뭘 하시려고 자켓에 신발까지 벗나 했더니 뭐 하시게요? 오, 잠깐만, 요요요요요. 허공에 물구나무 서기를, 우와! 이야! 더. 오! 아니, 이게 어떻게. 완전 일자네 일자.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우와, 허리의 왕 최성희 씨가 선보이는 두 번째 동작은 자, 몸신인데 그냥 팔굽혀펴기를 하면 서운하겠죠. 손가락 3개만으로 팔굽혀펴기. 키 145cm 40kg도 안 되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야, 이거 이연거리 했던 건데. 아, 근데 제가 적은데 네. 근육에 뭐 탄력이 있고요. 단단합니다. 오, 팔 근육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저 근육이 내가 왜 부럽냐? 어머, 가만 있어봐, 난 없냐?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 있잖아요. 안심반의했거든요. 체구도 자꾸 해가지고 이 몸신이 아닌데 이런 생각했는데. 예, 뭐 그런 소리 늘 그냥 평생 늘 들어서 이제 예. 익숙한데 제가 이제 뭐 체형 바로 잡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예. 이제 체형도 발라지지만 예. 또 이렇게 몸의 근육도 되게 탄탄하게 붙고 탄탄한 몸이 예. 돼서 이제는 뭐 작아도 굉장히 몸짱이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한 몸짱이 맞는지 검증의 시간. 몸신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제 뼈가 상태가 어떨지. 허리 인대가 손상된 경험이 있다 보니 가장 우려되는 것은 허리 디스크. 근육이나 인대 손상은 디스크나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상인데요. MRI, 엑스레이와 골밀도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디스크가 뒤에 새까만 부분이 신경 앞에서 딱 멈춰 있어서 신경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 있고, 이 정도 상태는 너무나 정상 범위고, MRI상 허리의 근육과 인대는 너무 좋고 네. 골격이나 근육도 정상 이상의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거의 50에 가깝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조금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척추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척추의 대표 질환은 바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다리가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척추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반면 엉치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때 비교적 통증이 줄어든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그런데 이 두 질환 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불용성 위축이라고 해서 뼈 자체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다면 항상 적극적인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운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성희 씨가 허리 근력 강화를 위해 집에서 하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는 게 어머, 하이힐? 아니, 이 실내 오시면은 실내화를 신어야지 왜 하이힐을 신습니까? 예, 이거 제가 바른 자세 잡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해서 평소에 좀 신어요. 이게 원래 하이힐을 신으면은 허리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허리가 안 좋다거든데. 예,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거나 예.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체형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엔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몸이 바로 선 몸신에게 하이힐 실내화는 골반 강화 운동법 중 하나라고요.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것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근육의 피로 현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유지되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네. 조금 골반이 틀어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요? 내가 이래봬도 최상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S라인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약간 골반이 틀어져 계시고 네. 골반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엎어져 계시거든요. 앞으로 쏠린 중심축을 뒤로 옮기자마자 어여여여. 그렇죠. 여기 아이고, 중심축의 핵심은 바로 골반의 위치. 골반을 위로 올려주면 척추까지 펴지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또 다른 물구나무 운동법을 알려주겠다는 최성희 씨. 팔로 지탱하면서 어휴, 맨발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우와.
계속해서 한 10초든 20초든 30초든 있으실 만큼 있으시고 내려오실 때는 손 그대로 꾹 누르시면서 천천히 쿵 떨어지지 마시고 벽 타고 내려오셔서 여기까지요. 제가 그 팔목이 왼쪽 팔목 같은 경우가 그 장 보면 이쪽으로 장바구니 못 들 정도로 그렇죠. 약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강화시켜서 지금은 전혀 아픈 거 없이 살아요. 평소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최성희 씨. 허리 강화를 위한 허공 물구나무 서기부터 어깨와 손목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벽타구 물구나무 서기, 중력에 눌린 장기들을 바로잡는 기본 물구나무 서기 동작까지. 자, 그런데 이 동작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최성희 씨의 운동법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놀라셨어요? 체형을 곧게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체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리는 물론 어깨, 손목 강화에 좋은 운동 따라해 보려 했지만 실패. 더 이상 더 이상 넘어지면 앞으로 막 가면 앞으로 막 넘어져요. 거꾸로 하는 거. 와, 이거 보기는 쉬운데. 아유, 아쉬워요. 자, 다시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좋은 운동이지만 허리가 지나치게 휘어질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됐나? 됐어요? 오! 예,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쿵 떨어지면 다치시고요. 바닥을 타고 내려오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야, 와, 이야, 그래요. 척추가 회춘했어요, 회춘. 그 원장님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해서 저희 주부들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도 붙이고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들이 뭉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장거리 운전하고 하시는 물론 이제 아버님 분들도 이렇게 어깨 많이 뭉쳐 있을 수 있거든요. 11자 놓고 골반 넓이, 손 어깨 이렇게 얹으세요.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견갑골을 크게 해서 얘가 내 귀를 스치게. 명절 내내 지친 주부들의 어깨를 풀어줄 최성희 씨의 어깨 팔팔 운동법.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11자 뒤꿈치 꾹 눌러, 새끼발가락에서 뒤꿈치 꾹 눌러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누가 내 골반을 뒤에서 모아서 잡아다닌다 생각하고 계속 뒤로 보내세요. 이 운동은 어깨 스트레칭은 물론 척추 사이의 간격을 늘려줘 척추관 협착증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님께서 이렇게 운동 비법을 많이 알고 계신데 드시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아주 특별하진 않고요. 네. 평소에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성희 씨가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은 어디 보자. 밥 위에 올려진 게 이건 버섯 같은데. 버섯 맞네. 밥 위에 표고버섯이네요. 표고버섯이 뼈에 좋대요. 그래갖고 좀 챙겨 먹고 있어요. 표고버섯이 원래 네. 동의보감에 네. 성질이 평하고 네. 전신을 좋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은 거야 누구나 알지만 표고버섯과 뼈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골다공증을 비롯한 뼈 관절 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에 비해서 비타민 D의 함량이 16배가 높기 때문에 말려서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함께 꼭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D. 말린 표고버섯 100g 속 비타민 D의 함량은 고등어로 치면 반마리, 계란 34알, 우유 7잔. 우와, 참치캔 4개와 동일한 양이라고 하니 표고버섯 많이 챙겨 드십시오. 표고버섯과 더불어 최성희 씨가 자주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다는데 이건 뭐죠? 구워 먹는 치즈예요. 찌개에 넣어도 좋고요. 카레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몸심표 뼈를 살리는 특제 밥상 완성. 조촐해 보이지만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뼈 튼튼 건강 밥상입니다. 치즈를 구워 네, 먹으니까. 그러니까 유제품이 뼈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뼈 건강에 좋은 네, 밥상이네요. 예. 허리 통증을 극복한 뒤 달라진 최성희 씨의 삶. 예전엔 엄두도 못 내던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난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던데. 야, 아니 여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와,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뒤에 이 등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우와, 역시 몸신다운 근육입니다. 이거 직벽인데 네. 매달리기 힘들 텐데 한번 매달려볼까 이거? 예? 아이, 그 어렵다니까요. 제가 이게 엄두도 못 냈다니까. 일단 매달리긴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일걸? 그쵸? 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만큼 네. 이게 그 많은 근력을 써야 되는 운동이고 이게 근육이나 또 온 몸의 뼈를 다 동원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운동하는 내내 척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척추가 퇴행성으로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한 동시에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강한 근력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골반의 틀어짐이던가 약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성희 씨가 허리를 바로 세운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재즈 댄스. 춤을 추기 전 몸을 푸는 동작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 다시는 허리 통증을 겪지 않으리 매일 운동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는 최성희 씨. 최성희 씨 앞으로 꿈은 뭔가요? 지금처럼 열심히 운동하고요. 더 건강하게,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또 더 건강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움직이는 횟수 10만 회 이상, 연간 3,650만 회를 움직이는 우리 몸의 관절. 특히 걸을 때 체중이 집중되는 무릎 관절은 마모와 노화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되기 쉬운데요.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이 되면서 매해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다리의 변형은 물론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덜 움직이기 때문에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뼈에서 오는 만성 통증을 방치할 경우 뇌 크기가 줄어들고 심하게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 결과 만성 통증이 뇌세포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통증을 잡는 것이 급선무. 여기 무릎 통증을 잡은 몸신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아주 발걸음도 당당하신데요. 표정도 좋으시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을 잡은 몸신 임도영 씨.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정구 선수를 했었어요. 한 3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서 버걱버걱 소리가 나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또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무릎을 접거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시장을 갔다 오는데 전에는 이제 막 뛰어서 이제 건너고 이제 그러던 그 횡단보도를 중간까지 와가지고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60대 중반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으로 집 앞에 나가는 곳조차 고역이었던 임도영 씨. 뭐 계단 같은 데도 제대로 못 다녔었어요. 그 벽 짚거나 이제 난간 잡고 이러고 다니다가 몇 계단 올라가서 쉬고 주저앉고 이러면서 가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임도영 씨. 과연 현재 무릎의 상태는 어떤지 검증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뭐 집에서 꾸준히 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즉 뭐 통증도 없고 별 무리가 없어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몸신답게 당당하게 검사실로 향하고, 자, 일단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현재 관절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막상 검사가 시작되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5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임도영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무릎 상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좀 휘었던 부분이 좀 바르게 좀 약간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꾸준히 해요. 이 무릎 상태가 이제 Y자형으로 이렇게 좀 항아리 다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관절염이. 근데 지금은 좀 바르게 좀 일자형으로 개선이 됐고요. 다리 모양도 변하는군요. 그러니까 통증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네요. 연골판도 이렇게 많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처럼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무리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좀 근육의 힘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시고
그 큰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 사이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 근육에 힘을 기르시면은 이제 바로 자세도 바로 잡아지고 근육의 힘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찾은 무릎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임도영 씨.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인 가볍게 걷기부터 또 무릎 굽혀 올리기까지 예전에는 통증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동작들을 이젠 거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횡단보도 하나가 천리길이었지만 이제 1시간씩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로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 무릎 통증을 날려버린 비법을 찾아서 집으로 가는데 이쪽이 엘리베이터인데 어디로 가세요? 네. 네, 몇 층에 사시는데요? 5층. 5층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전에 같으면은 엘리베이터 탔죠. 못 걸으니까. 근데 지금은 계단이에요. 계단으로요? 네. 계단 걷기가 무릎에 안 좋다는 편견은 NO! 가벼운 계단 걷기는 오히려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어이구, 설거지를 하면서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임도영 씨. 몸이 들썩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하, 뒤꿈치로 운동을 해주네요. 그런데 운동 말고 또 다른 비법이 있나요? 특별히 제가 만들어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냉장고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게 관절 통증을 잡은 비법인가 보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임도영 씨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글쎄요, 겉으로 봐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풀 같기도 하고. 한번 꺼내줘 보실래요? 통에서 꺼내놓고 보니 이게 뭐야? 청포묵? 곤약? 진짜 궁금한데? 뭐예요 이게? 양념장까지? 묵 맞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묵 맞죠? 묵이에요? 되게 구수한데요? 바로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무? 우와! 이게 뭐야? 닭발? 아니 이 닭발? 이거를 푹 고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젤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닭발로 젤리를 만든다고요? 자, 아무튼 여기엔 특별한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슬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아니 닭발하고 우슬의 조화, 이게 뭐가 좋은가요? 닭발에는 연골에 좋은 콜라겐과 콘드로이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슬은 동의보감에서 다리 저림이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우슬에는 사포닌과 칼슘이 들어있어서 신경통과 관절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닭발 깨끗이 손질한 거를 이제 깨끗이 씻어요. 흐르는 물에. 왜냐면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잡냄새는 소주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쌀뜨물로 씻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닭발 젤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잘 씻은 닭발 1kg을 물 4리터를 넣고 4시간 동안 푹 익혀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옛날부터 관절에 좋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끓여가지고 이 물하고 닭발 삶은 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또 끓일 거예요. 우슬 500g에 물 3.5리터 정도를 넣고 닭발과 같은 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둘이 합쳐 8시간이 걸리는 대작업.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수고로움 정도는 괜찮겠죠. 우슬을 지금 한 4시간 정도 삶았죠. 우슬 뿌리는 걸러낸 뒤 남은 물만 사용합니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걸러내요. 진하게 우러나온 우슬 달인 물, 닭발도 마찬가지로 걸러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없이 이렇게 돼요. 닭발에 많이 있다는 콜라겐, 남아있는 콜라겐 한 방울까지 닭발 살에 남아있는 육즙까지 모두 채로 걸러주면 곰국처럼 걸쭉해진 육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슬 달인 물을 섞어주면 되는데요. 닭발 두 맛있는데. 가지 섞었잖아요. 두 가지 섞은 거를 또 약한 불에다가 한 30분 정도 졸여요.
콜라겐이 많은 닭발과 칼슘이 많은 우슬의 콜라보 육수. 30분 동안 졸이고 난 후 식혀서 이걸 용기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 굳히면 임도영 씨의 무릎 통증 잡는 비법 닭발 젤리가 완성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4-5시간 지나면 젤리 형태가 돼요. 자, 이 닭발 젤리는 냉동실에서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임도영 씨는 하루 3번 꼭 챙겨 먹는다고요. 하지만 관절 관리에 닭발 젤리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임도영 씨가 주로 하는 운동은 하자차차 벽 밀기. 벽을 밀면서 종아리와 허벅지를 당겨주는 이 동작이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죠? 따라해 보시죠. 먹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스트레칭하고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꾸준한 허벅지 관리가 바로 관절염 예방의 핵심.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허벅지 강화 운동을 가르쳐줄 물리치료사 박민한 씨. 첫 번째 동작은 허벅지 옆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아래 무릎은 살짝 굽고 무릎이 옆에 있는 근육. 우리 무릎은 이제 앞에 근육과 뒤에 근육도 중요한데 옆에 근육도 많이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이걸 10초간 유지합니다. 쪽 다리 모으시고요. 다리에 공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앞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공이 없다면 베개나 가벼운 책 같은 걸 활용해도 된다고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엉덩이 턱에 닿고 스톱. 유지. 이 무릎 뼈가 이 발끝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 발끝보다 밖에 나오면은 오히려 무릎 관절을 악화시키는 운동이 돼버리니까 항상 발끝 안쪽에 있게 지금처럼. 통증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해 두십시오.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는 허벅지 운동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렇게 운동은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되시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동작들. 설령 어머니 무릎을 뭐 구부리고 앉아 계시는,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 많이 피하셔야 되시고요. 그렇다면 관절염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뭘까요? 먼저 양반다리. 관절염 발병 가능성이 13%가 된다고 합니다. 나 저렇게 잘하는데. 다음 무릎 꿇고 걸레질. 관절염 발병 가능성 33%. 쪼그리고 앉아 손빨래는 관절염 발병 가능성이 무려 50%. 특히 오리걸음이나 토끼뛰임 자세는 관절염 발병 가능성이 10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자세들이 뇌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병원에 방문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양반다리 등 우리들이 편하다고 흔히 하는 자세들을 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다리 꼬고 앉기. 과연 결과는? 오! 어깨의 높이부터 틀어지면서 코뼈에서 내려오는 선과 척추의 선이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골반 또한 심하게 틀어져서 좌우측에 큰 변형을 보이고 있어서 골반과 허리를 연결하는 인대도 큰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염에 안 좋다는 양반다리. 앞바다리를 하고 양반다리를 취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연골이 심하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닳아지는 마모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인 어깨. 어깨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오십견입니다. 이 오십견을 지혜롭게 극복한 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50견을 극복한 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탁구 같기도 하고 배드민턴 같기도 하고. 이게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이야. 독특한 운동에 시선 뺏긴 김홍원 한의사. 일단 몸신부터 좀 찾으시죠. 안녕하세요. 50견은 이게는 몸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혹시 몸신 아니십니까? 전 아직 50살은 안 되고죠. 아직 50살은 안 되고. 혹시 몸신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셋 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깨 아팠는데
이거 운동하면서 치료 중입니다. 아직 몸신 아닙니다. 아직 몸신 아니고요. 그럼 혹시 몸신이십니까? 네, 저 맞습니다. 50견을 이겨낸 몸신 최유란입니다. 예상 외의 몸신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50견을 이겨낸 몸신입니다.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38입니다. 38요? 예. 아니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50견이 온다고요? 26살 초부터 이제 미용을 길게 하면서 예. 50견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50견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50견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은 연간 80여만 명. 흔하지만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50대에 잘 생기는 견통이라고 해서 별명이 50견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양염입니다. 이 질환은 관절 주머니가 유착이 되어서 눌러 붙게 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10대나 20대, 30대 같은 젊은 연령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당시 증상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목이 약간 뻐근하면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어깨 아프고 무겁고 무언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신랑이랑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남 얘기겠지. 나도 늙으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네. 20대의 젊은 나이에 예상치도 않게 찾아온 50견 증상. 미용 일을 그만두었지만 통증은 쉽게 떠나질 않았는데요. 설상가상, 허리 통증까지 생기면서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50견 환자는 어깨만 아플 거라고 보지만 목이나 등 통증도 상당히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들이 경직되면 다른 근육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관절, 아니면 허리, 골반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꾸준히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요. 50견을 이겨냈습니다. 어깨 건강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50대예요. 50대는 이렇게 올리면은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근데 20대는 쭉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코가 보이고 30대는 쭉 올리면은 입술이 보이고 40대 쭉 올리면 턱이 보입니다. 팔을 팔꿈치까지 붙인 후 올렸을 때 보이는 얼굴 부위에 따라 어깨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죠. 어디까지 보이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몸신의 어깨 나이는 어떻게 될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 많이 올라가시네. 어디가 보이죠? 코가 보입니다. 코가. 코가 보이면은 20대인데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50견 증상이 있을 경우 윗옷을 입고 벗기 어렵다든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4가지 동작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 어깨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 이게 뒤로 안 가는데. 그런데 최미란 씨가 50견을 극복한 비법 중 하나가 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지금 특이하더라고요. 이 운동이 휘타구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제가 50견으로 고생을 할 때 어떤 분이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손으로 치는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른손을 휘둘러서 휘. 그 다음에 왼손을 그대로 올려 치는 동작 타. 배드민턴과 탁구를 결합한 휘타구. 준비 동작부터 왠지 어깨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자칭 동네 탁구의 달인 김옥원 한의사와 몸신의 휘타구 대결. 자, 양손을 사용해서 공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어머! 야, 김옥원 한의사 그래도 좀 칩니다. 야, 대단하다. 우와! 아니, 이게 웬일이래? 그렇지. 아니나 달라. 아이고, 오늘 공 따라다니면서 운동 꽤나 했네요. 그래. 힘들어요. 아이고, 참. 운동이 그냥 숨이 차네요.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순발력도 좋아지고 양팔을 사용하니까 어깨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네요. 한쪽을 쓰는 운동에 비해서 양쪽을 쓰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훨씬 덜 올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양쪽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50견 극복 비법은 집에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 안녕하세요. 하나의 김상희, 안녕하세요.
김석영. 아내분께서 50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아유, 하도 못 움직이고 애도 제대로 못 안고 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요. 그랬는데 뭐 금방 낫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이 고생해서 마음 좀 아파. 그런데 최미란 씨가 50견을 극복한 비결은 주방에 있다고요? 주방에 있다고요? 예. 주방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먹는 비법이거든요. 기구 생강이 이렇게 익는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유 같기도 하고. 이거 혹시 로얄젤리 아닙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과연 50견 극복 비법이라는 이것의 정체는? 맛이 어때요? 이거 맛있는데요? 아니,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데 이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과연 그 정체는 로열 젤리? 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 마늘이잖아요. 이게 꿀이랑 마늘이랑 그럼 숙성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마늘 향이 거의 안 나요. 보편적으로는 으깨서 먹는데요. 그냥 좀 급하고 그럴 때는 그냥 한두 알 정도 먹어요. 통증이 좀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최미란 씨의 50견 극복 비결 일명 꿀마늘.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마늘의 주요 성분 가운데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하는 젖산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견과 같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이런 마늘을 미네랄이 풍부한 꿀과 곁들여 그 효과를 상승시킨 게 바로 꿀마늘입니다. 마늘을요 깨끗하게 까서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채반에다 이렇게 거즈 하나씩 깔고 그 다음에 15분을 찌시면 여기에서 마늘이 너무 무르지 않고 매운맛만 살짝 하시게 찌는 것이 포인트. 페니실린과 상응하는 살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마늘. 자, 이런 마늘을 꿀과 곁들여 아린 맛을 없애고 근육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서늘한 곳에 1, 2주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2번 한 수저씩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색이 이렇게 변했네. 이거 맛이 아릴 것 같은데요. 아리지 않아요. 전혀 안 그렇고요. 아유, 그래도 마늘인데 어때요? 달콤하네요. 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마늘을 이렇게 보관해서 항상 먹고 있어요. 그런데 최미란 씨는 50견 극복을 위해 마늘을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찜질용으로도 사용한다는데요. 최미란 씨의 어깨 통증 완화 마늘 파스 만들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잘 나오도록 믹스에 곱게 갈아준 후 물 약간에 여기에 밀가루를 적당량 넣고 반죽을 하는데요. 피부가 예민할 경우 밀가루의 양을 더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찜질용 마늘 파스 완성! 양념으로 쓰던 마늘의 화려한 변신. 먼저 김옥원 한의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마늘 파스를 경험하는데요. 평소 침 놓느라 피로한 어깨에 듬뿍 마늘을 발라주고 그런데 마늘 찜질을 할 때 주의점. 찜질 시간은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답니다. 처음에 딱 이 바르는 순간 약간 뜨거운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요. 좀 붙이고 계시면 약간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피부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에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르고 나면은 알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이 두드러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어깨 뭉친 것 좀 풀리겠는데요. 이번엔 남편의 팔에도 마늘 파스 찜질. 부부가 그냥 서로 오손도손 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아프다고 그러면 남편도 해줘요. 통증 완화에 효과까지 들어갔고요. 시원하고 한번 하고 나면 좋습니다. 느낌이 어때? 시원해요. 그런데 이 마늘 찜질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제작진이 직접 마늘 파스 찜질 전후 체열 변화 실험을 해봤는데요. 체열이 오르면 뭉친 근육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덜하게 되겠죠? 자, 일반 상태의 체열과 5분 동안 마늘 찜질을 하고 난 후에 체열을 보니 우와! 마늘 찜질을 한 주변으로
열 분포가 확실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자르게 되면은 그 성분이 파괴되면서 알리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분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알리신은 매운맛도 나지만 열을 뿜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열을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몸에 오십견과 같은 염증이 있을 때는 이 알리신 성분, 즉 마늘을 으깬 성분이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피부에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최미란 씨. 반찬을 할 때도 마늘을 적극 활용합니다. 먼저 하는 요리는 마늘 멸치볶음. 역시 칼슘이 많은 멸치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요리에도 최미란 씨의 비법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요리에는 이게 안 빠지는데요. 그게 뭔데요? 기름? 이건 식초예요. 엥? 멸치볶음에 식초를 넣는다고요?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 식품으로 흡수되는 게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식초를 넣으면 칼슘의 흡수력을 높여준대요. 아니 교수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튼튼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식초의 구연산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초와 함께 먹게 되면 어린이들은 성장 발육을 돕게 되고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최미란 씨는 밥을 할 때도 마늘을 활용하는데요. 마늘과 계란을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주면 아이들도 아주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미란 씨의 50견을 극복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이 완전 마늘 밥상이네요. 마늘 건강 밥상이네. 이것도 마늘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마늘 들어가요. 마늘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마늘 조림. 요건 마늘 장아찌, 그다음에 멸치 마늘 볶음. 예, 모든 음식이 다 마늘 들어갑니다. 그럼요. 아이들도 잘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따님. 마늘을 간장에 졸인 마늘조림 한 입. 아유, 애들도 잘 먹네. 야, 마늘 안 매워? 괜찮나? 아이고, 애들도 잘 먹네요. 익히니까 약간 단맛이 나서 그래서 애기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최미란 씨의 50견 극복은 물론 아이들의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는 마늘 밥상으로 식사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저희 비법이 또 안방에 있거든요. 안방에 비법이 있다고요? 아이고, 안방에는 또 뭘 숨겨놓으셨을까? 아니, 침대에 베개는 없고 수건만 있네요. 이 수건이 저희 집 베개예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불 이렇게 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주무시면 돼요. 제가 50개 때문에 이게 어깨에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수건 베개를 베니 목 부분의 만곡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실제로 일반적인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와 차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항상 만곡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것이 유용하겠고, 수건 같은 경우도 낮게 베서 목 주변에 적당한 높이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베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한 수건 베개는 따로 있다고 하네요. 최미란 씨가 만드는 맞춤형 베개. 돌돌돌 말아놓은 수건이 2개입니다. 저희 신랑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니까 코를 안 고시더라고요. 남편분 한번 누워보십시오. 예. 남편분 베개 베고 어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맨날 자갖고 잘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건 속장으로 만드는 코골이 완화 베개. 코를 고는 사람들의 경우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미란 씨의 50견 정복 비법은 꾸준한 운동과 마늘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에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50개는 또다시 올까봐. 네. 50견이 아닌 20견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었던 최미란 씨. 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비법으로 50견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뼈에는 칼슘이 좋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흔히 칼슘이 많다고 알고 있는 우유 등 멸치와 같은 뼈채 먹는 생선 이외에 우렁이나 조개와 같은 해조류에도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일에는 우유의 3배나 많은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높이요. 맨 자리에 6mm 대부가 한 2,000개 정도. 그냥 이렇게 일시 알인데.